네, 반갑습니다. 주식밸런스입니다. 인플레이션 푸셔! 기대되는 성장주 2탄입니다. 2탄. 그래서 1탄이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괜찮았고, 이제 원자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에 구애받지 않는 좋은 종목들을 이제 골라서 2탄을 제작했고요. 이제 캐치프레이입니다. 어주행주입니다.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주식하자. 어주행주. 네, 주식 구렁쇠입니다. 자, 오늘 첫 종목을 볼 텐데요. 오늘 첫 종목은 이제 잠정 실적이 다 나오면서 아직 뭐 사업복사 원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21년도 잠정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들이 다 속속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5% 가까이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120%나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무려 218%나 증가한 종목입니다. 실제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뭐 부채나 자본 청구 보시면 자본이 훨씬 부채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근거가 무엇이냐? 고객사의 OLED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폴더블이든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재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익률 개선에 의한 순이익이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OLED 소재 종목이구나 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매출 원가 비율을 볼게요. 2018년도에는 74.8%, 19년도에는 75%, 20년도에는 75%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 원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회사였구나. 21년도 매출 원가 비율을 보시면 1분기 때 75%, 배 차이가 없었죠. 2분기 70%, 3분기 69% 해서 지금 이제 4분기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해볼 수는 없지만 매출 원가 비율이 지금 7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상승, 운임 상승에 구애받지 않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떨어졌다. 자,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18년도에는 13%, 19년도에는 13.3%, 20년도에는 13%. 이 회사도 역시 매출 원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영업이익률도 일정하게 유지된 종목이구나.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9.8%로 크게 상승했다. 야, 영업이익률이 그냥 올라왔네 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 회사도 작년에 이벤트가 많았죠. 작년에 이제 무상 증자를 한번 했어요. 주식수가 2배가 됐고, 작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분기 때는 좀 이제 작게 나왔고요. 2분기 돼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분기 때 피크를 찍었고요. 4분기도 사실은 가장 피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일회성 비용, 성과급 반영, 뭐 대손 삼각 다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4분기 실도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EPS 그로스를 보니까 20년도에는 1284원이었던 곳이 올해 EPS 그로스가 4090원까지 뛰었습니다. 무려 218%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겁니다. 굉장하죠. 1년 내 당기순이익이 EPS 그로스가 2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컸던 종목이다. 자, PEG를 말씀드릴게요. PEG. 자, PEG를 이제 PER을 계산할 때 지금 당기순이익이 이제 1년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4,090원을 기준으로 4,090원을 기준으로 3월 4일 기준입니다. 주가가 42,800원이기 때문에 이걸 나눴더니 PER이 10.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워드 기준이 아닙니다. 포워드 기준 하게 되면 4분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8,600밖에 안 나오고요. 이제 작년 전체 EPS 평균됐을 경우에는 10.4가 나오고 EPS 그로스를 나눴더니 0.048이 나오는 겁니다. PEG가. 자, 말씀드렸다시피 0.5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0.1도 안 나오는, 그래서 EPS 성장률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순 PER로 계산해보면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거나 또 이제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앤 리포트를 볼 텐데요. 이 회사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졌는가?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이 사실은 FCB용 소재였어요. 그래서 FCB용 소재가 내수가 있었고 여기 수출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FCB용 소재만으로도 매출이 1,000억이 넘게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가 좀 주력을 치고 올랐냐면 디스플레이용 오일리 소재, 요게 지금 증가한 겁니다. 보시면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20% 넘게 상승했고요. 20년도부터 작년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죠. 아직 4분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더라도 20% 계속 이제 매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스 첨단 소재는 이 OLED용 소재가 증가할수록 매출 원가 비율이 낮아지고 영업이익률은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리포트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예측을 어떻게 했는가, 뭐 4분기 시장 나왔으니까요. 했고, 이제 이거의 고객사의 광저우 신규 WOLED 생산 라인 가동 효과에 힘입어서 비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죠. 이게 이제 광저우에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WOLED 패널이 생산 라인이 이제 가동되기 때문에 이 OLED 소재, 인캡슐레이션 봉지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OLED 유기 소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증착해서 할 수 있는 봉지재를 이노스 첨단 소재가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요 WOLED 가동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가는구나. LG 디스플레이가 WOLED 대형 패널을 많이 낼수록 이 회사 실적도 같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탑입니다. 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OLED 소재가 현재 매출의 57.4%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인캡슐레이션 봉지재가 좋아지려면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좋아져야겠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합니다. OLED 소재 봉지재를요. 그리고 중국의 BOE나 CSOT에도 공급을 합니다. 자, OLED 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탑이 어떻습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고, OLED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핸드폰도 다 이제 OLED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패드, 우리가 쓰는 이제 뭐 아이패드도 이제 OLED로 이제 점차 변화되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패드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래서 폴더블도 그렇고 다 이 OLED 시장이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유망하다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FCB 소재로도 이제 세계 1위입니다. 그 생산 능력으로는 국내 세계 1위고요. 국내 점유율도 FCB 소재도 이제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리고 플렉서블 소재라고 해서 우리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 쓰이는 소재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OLED 쪽으로, 또 FCB 쪽으로 소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움 증권의 김성훈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OLED 업종에서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이노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실적 추정을 어떻게 했나 볼게요. 올해 이제 4,770억의 매출이 나왔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올해죠. 2022년도에는 5,622억 원을 매출을 이제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은 1,100억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EPS가 얼마 늘어나느냐? 16.2% 늘어나는 거죠. 보시면 20년도에 비해서 2% 상승을 했다가 나오죠. 실제로는 더 나왔죠. 그래서 EPS가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PEG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이 19.1%. 자, 아까 영업이익률이 우리 얼마에 풀어놨죠? 영업이익률이 19.8%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선 애널리스트가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나왔구나,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올해도 20% 정도를 마크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타업이 좋다. 그리고 매출 원가 비율도 작년에 71%밖에 안 됐었고 영업이익률도 19.8%까지 올라왔다. EPS는 YoY로 218%나 상승을 했다. PEG는 0.5 이하지만 0.1도 안 되는 PEG 관점에서는 극도로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3%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92%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하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00%나 증가했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있네요. 그죠? 300% 증가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왜 실적이 좋아졌는가? 주요 사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손익 구조가 개선됐다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출 원가 비를 볼게요.
18년도에 75.5%, 19년도에 75.4%, 20년도에 74.5%. 야, 이 회사도 거의 일정하게 매출 원가가 유지되고 있죠. 자, 올해 볼게요. 작년 볼게요. 21년도. 제가 자꾸 올해라고 하네요. 21년도에 1분기에는 71.6%의 매출 원가 비율이었지만 2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64.1%, 3분기 61.2%. 그래서 평균을 내봤을 때 65.6%밖에 매출 원가가 안 나옵니다. 야, 이 회사도 인플레이션 상관없고 원자재 급등과 상관없이 매출 원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품 믹스 개선이라 그래서요.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뒷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확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18년도에는 7%, 19년도에는 5.4%, 20년도에는 8%였는데 작년에 무려 19.5%가 됐습니다. 와, 굉장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20년대 베이스도 2배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18년도 베이스는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은 이제 우리나라의 팹 리스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종목이죠. 이제 드라이버 IC 부분에서 세계 3위, 대만의 노바텍에 의해서 세계 3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서 50위권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보시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왔어요. 2분기 때는 720억, 728억 정도 나왔고 3분기 때부터 이제 100억이 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하죠. 4분기 때는 682억인데 이게 이제 그 컨센서스 좀 하회를 했어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갔어요. 성과보다 많이 나가고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실적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것도 일회성 비용 빼게 되면 잘 나온 건데 어쨌든 4분기 때는 조금 맞았지만 이 회사가 분기별로 100억 이상 찍게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좋고요. 보시면 이 BPS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벌어서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재무가 좀 탄탄한 회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밸류도 아직 싸죠. PER 11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6.5, 4.6, 지금 이제 4분기 좀 안 나와도 7.2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물론 PBR은 좀 비싸긴 합니다만. 자, EPS 그로스를 볼게요. 20년도에 4,459원이었습니다. EPS가 4,459원이었는데 21년 작년도에 무려 18,226원이 나왔습니다. 308%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1년 만에 EPS 그로스가 30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EG를 볼 텐데 21년도 평균 EPS가 18,226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08% EPS 그로스로 나눴더니 0.021이라는 PEG 값이 나옵니다. PER도 이걸 나누니까 6.6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회사도 0.1이 안 되는 PEG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정말 실적도 잘 나왔고 이렇게 영업이익도 극대화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가. 이 종목은 이제 그 손보익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 취임하면서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동안 LCD용 이제 드라이버 IC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OLED, 지금 OLED라고 표현했는데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요쪽 비중 높였다는 거죠. 그게 뭐가 차이가 났느냐? 요게 이제 그 LCD보다는 OLED 드라이버 IC가 개수도 많이 들어가고 단가가 높아요. 왜냐면 이 OLED 드라이버 IC에는 요 패널을 이제 보정해주는, 영상 보정해주는 기술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의 이제 핸드폰 위주로 OLED였지만 LED 디스플레이에 WOLED가 이제 대형 패널이 확대되면서 요거죠. 요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LED 디스플레이에 WOLED는 3개서 LED 디스플레이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요거 갖다 쓰려고 좀 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WOLED 시장에는 대형 패널은 DDI 개수도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LED 디스플레이랑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탑이 LED 디스플레이 WOLED가 좋아지면 SS미콘의 드라이버 IC, DDI도 같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탑은.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의 70% 정도를 이제 아이폰에 납품하고 있지만 LED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중국의 BOE도 이제 밴드가 됐죠. 그래서 중국의 BOE도 아이폰 이제 그 패널을 납품해야 되는데 최근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BOE가 아이폰 물량을 다 못 채울 수도 있다. 왜? LG세미콘의 DDI가 공급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LG세미콘은 이 DDI 만들어서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면 바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LG세미콘은 팹 리스거든요. 공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 위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맞춰서 이제 DDI나 드라이버 IC를 만들어내는데, 요 BOE의 납품의 물량 자체가 좀 적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 W511 쪽으로는 굉장히 좋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요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와 같이 가는구나. 요 이제 BOE 아이폰 물량에는 이 LG세미콘이 독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랑 같이요. 그래서 요 두 회사를 같이 보면 LG세미콘이 업황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고, 대신에 LCD TV 쪽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LCD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다 안 접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죠. 중국 패널 업체들이 워낙에 이제 LCD 쪽으로 물량 호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는 이제 LCD 쪽 TV 수요가 작년 많이 바꾸기도 했고 감소하겠다는 이제 그 우려가 나오면서, 전망이 나오면서 이 부분 주가에 좀 반영돼서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제 주가 이거는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트리거는 뭔가? 바로 요겁니다. 전력관리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반도체, 요것들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면 EPS가 올해는 작년에 340%, 아까는 저희 340%가 안 됐죠. 실제 계산해 308%가 나왔죠. 예, 308%가 나왔지만 올해는 거의 EPS 증가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만큼 실적이 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매출액은 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단기 수익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요 LCD 쪽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신에 LED 디스플레이의 WOE가 정말 이제 물량이 공급할 정도 잘 팔린다라고 하면 영업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실적이 작년만큼 나오면 뭐 크게 메리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PMIC가 전력 관리 반도체거든요. 요거 설계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그래서 LG세미콘이 이쪽을 이제 강점 설계 기술을 가지고 요 PMIC 전력 반도체랑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 IC 칩을 이제 설계하려고 하는 요 신사업을 키우고 있어요. LG세미콘이 강점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LG세미콘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부여해 줘야죠. 단순히 DDI 만들고 드라이버 IC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 유니텍하고도 연계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TOF 센서하고도 좀 연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조금 트리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고, 자, 매출 원가 비율은 아까 말씀대로 65.6% 많이 떨어졌죠. 그죠? 75%까지 나왔던 것들이 매출 원가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뭐 7%, 8% 나왔던 것들이 19.9%까지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OLED용 드라이브 IC, DDI, 그리고 T콘 요쪽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판매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LG세미콘은 올해도 실적이 괜찮다. 물론 재작년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최소한 작년만큼은 뽑아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EPS 아까 본 대로 308% 상승했고요. PEG는 역시나 0.01, 0.1도 안 되는 적금 매수 고려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매출액이 무려 2배나 상승했습니다. 야, 1년 만에 매출이 218% 상승했어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죠. 흑자 전환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재작년에는 흑자했고, 그러니까 19년도 흑자했고요. 20년도에 좀 적자를 냈고요. 작년에 드라마틱한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무려 뭐 지금 그 30%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죠. 보시면.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신규 고객사 확보, 요거 중요하죠. 신규 고객사 확보, 그리고 고객사 캐펙스 증가, 그에 따라서 우리 장비가 많이 나갔다. 그리고 경영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도 했고 우리 이익률도 극대화했다. 오, 그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네요. 자, 매출 원가 비율 볼게요. 18년도에 56%, 19년도에 57%, 20년도에 56%. 그렇죠. 매출 원가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매출 원가를 일정하게 유지해냅니다. 단기 순이익도,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18년도에 15.6%, 19년도에 11.4%, 20년도에 안 좋았죠. 마이너스 21%. 그런데 작년에 매출 원가 비율이 53%, 좀 줄어들었죠. 이 회사도 뭐 인플레이션, 뭐 원자 상승하고 큰 영향을 안 받는다, 매출 원가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무려 27.2%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15% 11%도 아니고 20년대에 마이너스 21% 영업 적자를 냈던 회사가 큰 폭으로 27.2%의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좀 입맛만 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재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적자를 냈었죠. 하지만 1분기 때 무려 당기순이익을 159억, 160억 가까이 뽑아냈고요. 2분기 때 110억, 그리고 3분기 때 260억. 이야, 많이 늘었죠. 그런데 4분기 때 정말 미친 실적이 나왔습니다. 920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그쵸? 정말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급격하게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성현진이 안 빠지고 계속 주가가 좀 가고 있죠.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어려운데 할 수 있지만, 자, 이 밸류에이션 상을 보게 되면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3.6밖에 안 나와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낸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이 922억의 단기 순이익을 이 회사가 계속 낼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실적이 너무 편중됐죠. 4분기 때 편중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한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EPS 그로스를 보게 되면요, 이제 마이너스 170원에서 작년 3015원에 EPS를 기록했거든요. 최소한 이제 300%만 잡아놓은 건데 사실 1000% 이상 상승한 겁니다. 요게 1000% 상승한 거 같고요. 자, PER 기준을 보게 되면 작년 평균 EPS가 3015원이 나와요. 그렇죠? 요걸로 현재 주가 27,550원 나눴더니 PER이 9.1배 나옵니다. 뭐 10배 정도, 우리나라 평균 PER이 뭐 10배 정도 잡으니까요. 근데 9.1이면은 이제 거의 제 값을 받아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극도로 고평가됐느냐, 주가가 많이 뛰어서 지금 뭐 예전 보시면 3분기 4분기 보시면 주가가 2배 뛰었거든요. 이거 2배 넘게 뛰었죠. 넘게 뛰었는데 이거 좀 너무 비싸지 않는가 했더니 사실은 PER 기준으로 보기에는 9.1, 4분기 실적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엔지니어링은 기회 되신 대로 트레이딩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 많이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PEG를 보게 되면 0.03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0.1도 안 돼요. 그래서 구성 엔지니어링 밸류에이션이 비싼가? 라는 차원에서는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과연 올해 1분기 실적 때 조정 엔지니어링이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찍을 것인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만약에 1분기 때 조정 엔지니어링이 300억, 4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찍힌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최소한 작년만큼 1450억만큼은 아니더라도 1000억대 이상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현재 주가 1조 3천억의 주가는 정당화되는 거죠. 충분히 매 PER 10배 주게 되면 1조 3천억, 4천억은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성 엔지니어링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한번 매수를 고려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자, 체크 포인트 리포트 볼게요. 자, 그럼 조성 엔지니어링 왜 좋아졌는가? 이 회사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뭐가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회사가 크게 이제 보시면 SDP 시스템하고 TSD 시스템이 있습니다. SDP 시스템이 이게 이제 스페이스 디바이디드 플라즈마라는 데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CVD 장비랑 ALD 장비를 만드는데, 증착 장비죠. 반도체 증착 장비인데, 이 회사 강점은 뭐냐? 이 플라즈마 기술을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스페이스 디바이디드 플라즈마 방식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고속, 빠른 속도로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거기서 SK 하이닉스거든요. 그 하이닉스 향으로 수주 단위가 100억 단위, 400억 단위 이렇게 나와요. 100억 단위가 나오고, 또 LD 디스플레이, 이 두 회사가 주력 이제 매출원인데, LD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PCVD 장비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반도체하고 이 디스플레이하고요, 증착 장비가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보든 테스를 보든 이 조정 엔지니어링을 보든 반도체도 들어가고 LED 디스플레이도 납품하고, 예, 이게 매출 수주 상황을 보시면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요. 등산 장비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 향후에는 이 디스플레이 쪽도 이 CVD 장비가 아니라 ALD 장비로 바뀌게 될 거예요. 8세대 OLED부터는 ALD 장비가 쓰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요거, 예, 요쪽으로 정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생산 수율이 높아지게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수출이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들, 뭐 UMRC, 뭐 UMC라든지 SMRC라든지 또 뭐 장수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캐패시티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비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났던 거고, 이 회사가 이제 향후 더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더 부여받고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거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탑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회사 업황 탑은 SK 하이닉스하고 요 중화권 업체 증설에 따른 수혜, 요게 이제 1차적으로 그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HDP 장비 요거 납품하고, 두 번째는 요 TSD라는 장비입니다. 요게 이제 T가 Time Space Divide 약자거든요. 요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우리 이제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 요거 비메모리양, 요 장비가 이제 해외 고객사, 국내 고객사, 외 고객사의 퀄 테스트 중이에요. 요게 만약에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이 된다, 그러면 정말 조정 엔지니어링은 리레이팅이 가능한 겁니다. 밸류에이션 체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에 전통적인 메모리 장비 요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왔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푸치로 나왔지만, 그동안 조정 엔진 할인 요소가 뭐였냐면, 조정 엔진이 너희들은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고 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 매출도 꽤 되잖아, 매출 비중 6대3 정도 되니까 밸류에이션 제대로 못 받아, 그 평가를 높게 못 받아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21년도 전체 실적에서 요 반도체 매출 비중이 83.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더 이상 디스플레이 회사라고 깎아낼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성 엔지니어링 계속 기관에 사오고 있는 거고,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 그런 낮은 뭐 퀄리티 낮은 제품이 아니라 요 이제 하이엔드급 반도체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매출 비중도 요쪽이 83.7%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메모리랑 TSD 장비가 퀄리티에서 통과해서 수주가 되고 납품이 난다. 그러면 정말 리레이팅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PER 10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받을 수 있는, 뭐 해외 램 리서치라든지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 더 높은 밸류를 부여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조정 엔지니어링도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 더 리레이팅 해줘야죠. 그렇죠? 요게 이제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엔지니어링은 수주를 잘 보셔야 돼요. 수주 공시가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장비가 나가는지, 어느 회사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기존 SK 하이닉스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정 엔지니어링은 올해 정말 엄청난 레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자, 매출 원가 비율은 53%, 그쵸? 올해 작년에 급격하게 나눠졌죠. 영업이익률은 27.2%. 그리고 EPS는 사실 내가 300%만 잡아놨거든요. 제가 300만 잡아놨지만 사실은 1600% 이상 상승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4분기 실적이 워낙에 920억 넘게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뭐 뻥튀기가 좀 됐는데, 그러더라도 올해 분기별로 매출이 300억, 400억 당기순이익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PEG는 당연히 0.1 미만이고요. 자, 이제 그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근데 이게 21년도 거니까 뭐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1000억 이상, 분기별 1000억 이상 뭐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920억 나왔으니까 넘어갔고, 이제 조정의 경우에는 현재 중화권 고객사 내에서 메모리 커패시터 공정은 100%에 근접할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메모리 커패시터 공정에서 쓰이는 요 SDP 장비는 중국 중화권, 중국 대만에 나간 장비는 이 조정이 100%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다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죠. 지금 보십시오. 엄청 나왔고, 수주 잔고가 지금 뭐 벌써 2,460억지 수주 잔고가 3분기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올해도 웬만큼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ALD 장비, 요걸 가지고
단기간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리베이팅돼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중에서 탑픽으로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회사를 볼게요. 매출이 45% 작년 대비해서 45%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83.7%, 당기순이익은 107%가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야, 이 회사들도 정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좋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부채 자본 대비해서 자본이 4배 이상 많습니다. 월등하게 높고요. 재무 상태 아주 좋고.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근거가 뭐니? 스마트 디바이스, 뭐 5G, 메타버스, AI 등 해서 이쪽으로 반도체 장비 투자가 많이 증가돼서 우리 회사 실적이 잘 나왔다. 마이크로소 요거 국산화했다. 요거 하시면 딱 떠올라야죠. 예, 한미 반도체입니다. 21년도에 이제 일본 디스코사에서 전량 수입해서 쓰던 마이크로소를 한미 반도체 국산화했어요. 예, 그래서 요 국산하고 나서부터 저는 한미 반도체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요게 이제 일본의 디스코사에서 사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납기 자체가 늘어지게 되거든요. 수입 뭐 빨리 생산하고 싶어도 리드 타임이 늘어지게 되니까 고객사한테 바로바로 납품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납기도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국산화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매출 원가 볼게요. 18년도, 19년, 20년도 보시면 55%, 58%, 57%. 이것도 크게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야, 역시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작년 매출 원가 비율도 53%. 네, 매출 원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회사도 인플레이션 충분히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18년도 영업이익률 보시면 26%. 와우, 잘 나왔네. 19년도 11.4%, 20년도 25.89%, 작년에는 무려 32.8%의 영업이익률,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왜? 그 이유고 저는 이유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국산화. 요걸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32%가 나오는, 32.33% 가까이 나오죠. 요 정도 나오는 엄청난 실적을 낸 회사, 한미 반도체입니다. 제가 그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정말 좋게 봐왔고, 계속 오래전부터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했던 종목인데요. 자, 1분기 당기순이익이 200억 정도 나왔고, 2분기에 276억, 3분기도 260억. 야, 이 회사 이제 분기별로 200억 이상을 뽑아내는구나. 4분기에 290억을 뽑아냈습니다. 실제로는 300억 이상 나온 거죠. 300억 이상 거의 나왔다고 봐야죠. 이제 일회성 비용 뭐 다 빼고 나면 어쨌든 300억 가까이 나왔다고 봐야지고요. 그래서 야, 이 회사 대단한데, 한미 반도체 보시면 EPS가 20년도에 1014원이었는데 21년도에 2099원 나왔습니다. 107%가 상승했어요. 앞에 나온 회사들보다 좀 적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만에 여러분 당기순이익 100% 증가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이 회사는 드디어 1년에 당기순이익을 1000억 이상 뽑아내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굉장하죠, 한미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연 단위로 당기순이익을 1000억 이상 뽑아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비주 중에서 후계종,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증착 쪽, 전공주 쪽에 많이 몰렸다고 하면 후공정 패키지 쪽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강점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미반도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 큰 소실적을 내면서 저도 야, 정말 좋은 회사구나 라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PEG를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EPS 평균이 2099원이고요. 요걸 가지고 현재 33,700원 주가를 나눴더니 PER 16배가 나옵니다. 오, 다른 장비 회사들보다 PER이 좀 높네. 보십시오. 16, 14 좀 높죠. 하지만 이 회사가 EPS 그로스를 대입했더니 이것도 0.15 나옵니다. 0.5가 한참 안 되는 0.1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조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유진테크도 그렇거든요. 유진테크도 15억 정도, 15, 2억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그래도 나름의 영역에서 계속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서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주라고 해서 수주 산업이라고 해서 굳이 PR 10을 기준으로 계속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좀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연단위로 EPS를 100% 넘게 뽑아내고 있고,
영업이익률 33% 가까이 나오는 회사를 요 정도 PER 뭐 15, 16 안 주면 어떡합니까 회사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업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고, 자, 이 부분 좀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력 고객사가 TSMC 밑단에 있는 오사트 기업들입니다. 이 오사트 기업들이 이제 뭐 엠코, ASE, JCET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납품하고요.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는 고객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장비주의 가장 장점의 단점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방 투자가 이제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별로 실적이 한 1, 2년 잘 나갔다가 1, 2년 안 나오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대만의 TSMC가 미국도 물론 이제 그 증설에 들어갔고 일본도 증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캐패스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오사카 기업들도 계속 같이 이제 캐패스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장 조절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 주력 제품인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 장비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이제 이 한미반도체를 먹여 살리는 그 장비거든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가 계속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캐시카우 역할을 앞단에 있는 이 전방업체 TSMC와 그 밑단의 오사트 기업들이 계속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그래서 좋게 보는 거고요. 자, 요 회사는 점유율 90%를 보유 중인 이 스포트 타입의 EMI 실드 장비도 갖고 있다. 요 EMI 실드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EMI 실드가 어떤 부분 역할을 하냐면 요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차단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단막. 요 이제 그 AIP라고 해서 안테나, A가 안테나거든요. 안테나인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단계에서 안테나를 아예 내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징 할 때, 그리고 SIP라는 장비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시스템인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 장비들은 다 패키징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것들이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 전자파 차단 그 이제 차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부품들을 5G 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앰플리파이어 모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증폭도 증폭 괴계도 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OLED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OLED DDI도 들어가야 되고요. DDI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이 용량도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 자체가 또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EMI 실드를 아예 내재화 시키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패키징 장비가 패키징 단계에서부터 EMI 실드 적용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패키징 할 수 있는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EMI 실드 패키징 장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보드 레벨 방식이라고 했는데 요 패키지 앱을 바뀌면서 요 한미 반도체의 EMI 실드 장비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수주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제 5G 투자가 아직 지연됐다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그 5G 장비 아니도 EMI 실드가 대부분 다 필요하거든요. 고주파를 차단해야 되는, 부품별로 이제 차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I 실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갖고 있는 또 이제 뭐 TSB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공동 개발했는 정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 매출이 계속 요 수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주력이 이제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에서 나오고 있고, 요게 좀 안 나오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3D 비전 인펙션, 3D 검사 장비, 요것도 지금 개발이 났고요. 그래서 요쪽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이 회사, 이 증권사에서 실적으로 잡아놓은 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것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잡아놓은 거다 라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도 22년도에는 매출이 4,400억 가까이 나올 거고 영업이익이 1,400억 가까이 나올 거다.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이것도 1,000억 가까이 나오겠죠. 1,000억 이쪽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22년도나 실적이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멋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게 FC 본도거든요. FC 본도가 플립칩 본도를 말하는 건데, 요게 제가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플립칩 본도, FC 본도인데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발주가 뭐 되느냐, 삼성 전기에서 나왔어요. 삼성 전기에서 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이제 수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주목해봐야 될 수주가 코리아 서킷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 기판을 만든 회사들에서 발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트렌드가 요 와이어 본딩 방식에서 플립칩 방식을 좀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이 와이어 본딩 방식은 요 와이어를 만드는 게 주로 이제 MK전자가 국내 점유율 1위거든요. MK전자 이거 만들고 있고, 솔드볼도 좀 만들긴 하는데 거기는 매출 비중이 좀 미미해요. 오히려 솔드 페이스트를 좀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 솔드볼, 마이크로 솔드볼 요거 만드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죠. 그래서 요 플립칩에서는 이 와이어가 빠지고 요 솔드 범퍼랑 솔드볼로 해서 전기를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좋아지느냐? 인풋이 8배 가까이 늘어나고 아웃풋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고성능 기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P, CPU, GPU 이쪽에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플립칩 패키징 요걸로 유명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대덕전자가 가장 이제 유명하죠. 그러니까 FPC BGA로 유명한 회사가 대덕전자인데, 요 방식들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삼성전기도 FPC BGA 투자한다고 하죠. LG에너지도 이제 천억 단위였나요? 조 단위였나요? 투자를 한다고 하죠. 대덕전자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C 본도 장비가 이제 삼성전기 콜 서킷만 나왔지만, 향후에 삼성전기 증설에 따라서 LG누텍 신규 투자에 따라서 대덕전자 증설에 따라서 요 FC 본도 장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는 이제 새로운 리레이팅 요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플립칩 본도 장비를 개발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이제 플립칩 기판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계산 방식, FC VGA 쪽 가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가는 요 방식 따라서 요 장비가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잘 봐야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EMI 실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희망사항이긴 한데, 현재 한미반도체 고객사가 다 중화권이잖아요. 중국하고 대만 쪽, 대만 TSMC 밑단위 회사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국내 오사트 기준 회사들, 삼성전자 밑에 있고 하이닉스 밑에 있는 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SFA 반도체 같은 그런 오사트 기업들로 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그때부터 이제 한미반도체 끝난 거죠. 랠리를 계속 즐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미반도체는 수주료가 굉장히 심심하면 수주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억 단위부터 10억 단위까지 이제 장비들 주려고 이제 그 단가가 이렇게 되는데, 수주 공시가 심심하면 나옵니다. 하루에 2개씩 다 나와요, 막. 그러니까 실제 고정은 사실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한미반도체는 정말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기 때문에 꼭 이거 체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수주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장비 수주가 나오는가, 요걸 보셔야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유니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요것들을 다 체크하시면 향후에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원가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 아주 낮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대 32.8%까지 찍었다. 한미반도체. 자, EPS는 YVY로 107% 상승했고, PEG도 0.15밖에 안 나온다. PR이 지금 16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PEG 관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오늘 이제 네 종목, 특히 지금처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천연가스 급등하고 전쟁통에 정말 대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종목을 이 상황을 타개해 갈 것인가,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정말 부실 수 있고, 실제 걱정은 없고, EPS가 계속 그로스가 높게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골라서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좀 좋은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주. 네,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주식합시다. 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